자, 15번째 꼭지 달려보겠습니다. 국방부의 의도적인 구조 지연, 사고 첫 이틀. 자, 사고가 발생하고 첫 이틀 동안에 의도적으로 구조를 지연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부터. 함수는 무려 16시간 22분이나 떠 있었는데, 해작사에서는 함수의 위치를,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함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속 현장에다가 그것을 위치를 통보해 주었다. 심승섭 작전처장이 함수의 위치를 탐색 구조대에 계속 통보해 주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현장의 탐색 구조단에서는 함수에 접근하고 구조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심승섭 작전처장이 그래요. 글쎄 왜 조치를 하지 않았죠? 라고 물어요. 오히려 황당하죠. 자, 첫 이틀 동안 천안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바빴던 정황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을 찾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천안함 함수 길이 47m, 빌딩 가로 세로 10m에 높이가 15층짜리 건물에 해당합니다. 한미 12층짜리 건물에 해당합니다. 38m, 수심 47m, 함수는 수심 25m. 거기에 가라앉아 있었는데 어선이 나가면 30분도 안 돼서 찾습니다. 실제로 훨씬 그보다도 작은 금양호 침몰했을 때 30분 만에 찾았습니다. 수심은 2배나 더 깊은 곳에서 침몰을 했는데요. 그런데 천안함 함수 함이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함미 같은 경우 보세요. 사라지는 순간 TOD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TOD가 있으면 이 TOD 위치 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 사진은 꼬리가 남아있는, 함미가 남아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함수는 회두를 합니다만은, 함미가 물속으로 딱 사라지는 지점에 이 TOD, 방위, 거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방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기울어지게 되면 수심 47m, 함미의 길이 38m, 그러면 불과 9m만 더 내려가면 해저 지반 아닙니까? 그죠? 9m만 내려가면 그냥 땅에 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쭉 떠내려간 길이 해봐야 기껏해야 100에서 200m 사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조류가 아무리 세도 말이죠. 그런데 조류의 방향도 알고 바람의 방향도 알고 다 아는데 침몰한 지점 포인트도 알고 근데 이틀 동안 못 찾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의도적인 구조지연. 그러면 이렇게 구조지연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국방부가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는 그냥 믿어라. 이야기합니다. 함수. 그죠? 계속 해경 2호 3정은 함수 주변을 패트롤을 했습니다. 뱅뱅 돌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백령도 면사무시에 최모 씨가 촬영한 영상을 보고 제가 저 영상을 다 전량 전부 달라고 해서 최모 씨로부터 다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함수가 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밝혔죠. 함수의 이동 경로 빨간 점을 따라서 쭉 이동해서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을 해군작전사령부는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계속 찾고 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22분 동안 함수가 떠 있는 동안 일체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대원 한 분, 박모 하사가 한 달 뒤 함수 인양한 후에 시신으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을 미필적 고의영향 살인의 죄로 공수처에 또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의 고발장을 4월 초에 4월 12일 날 접수를 했었습니다. 자,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해군참모총장이 됐죠. 법정에 나왔을 때는 원스타 준장이었고요. 사고 당시에는 대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추적했고 현장 통보했다는 증언을 했고요. 해경은 사고 다음 날 함미를 발견해서 군에 통보를 해줍니다. 군에다가 통보를 해주는데 군은 묵살을 합니다.
KBS 뉴스 2010년 4월 4일 뉴스입니다. 해경 한미 위치 사고 다음날 군에 통보했다. 네. 해경은 이 물체를 수심 45m 해저의 사각형 물체가 수심 측정기로 살펴본 결과 나타났는데 음파 반응으로 볼 때 금속성을 띠고 있었다. 해경은 이 물체를 천안함 함미라 판단하고 즉시 해군에 통보했습니다. 이게 사고 다음 날인 27일. 그런데 그대로 묵살합니다. 묵살하고 그 다음 날인 28일 날 어선이 찾죠. 어느 어선이요? 해덕호. 선장님은요, 장세강 선장님. 제가 2012년에 우리 변호사님들과 함께 백령도에 가서 장 선장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배를 찾았습니까? 물었더니 해군에서 배를 좀 찾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좌표를 주면서 그리 가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해군이 준 좌표대로 갔더니 거기에 한미가 있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 군 참 왜 그러는 걸까요? 예, 한미를 통보해 줬는데도 묵살합니다. 예, 해경 고위 관계자 이렇게 그래프도 보내줬답니다. 수심 측정기로 토대에 나타난 그래프도 보냈습니다. 수심이 일정하다 갑자기 사각형을 올려놓은 것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군은 묵살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군 대응 실태 감사 결과 징계 상신을 하죠. 예, 쭉 징계 상신을 했습니다만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저는 뭐 진급 파티했다고 난리가 났지요. 자, 간과 지연, 보고 누락, 지체, 왜곡, 허위 보고, 미공개, 미활용, 유출. 그 당시에 감사 결과가 이렇게 부실하게 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임을 져야 될 해군참모총장은 전역하자마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진해에서 국회의원을 초선 재선 2번을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이함대 사령관을 징계를 하려고 하니 이함대 사령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 없던 거로 만들어주고요. 함장 징계하려고 하니까 함장은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러니 또 없던 것처럼 돼버립니다.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죠?